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표적 의료 취약지 전남, 병원이 없는 곳도 많다 보니 심야나 주말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곳들도 많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려보려 하고 있지만 약사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약사 한 명이 365일 과로에 시달리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파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신안군의 한 어촌마을. 동네 병원이 문을 닫은 주말 오후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약국이 있습니다. 이건 물렸을 때 소리. 네네. 30년 경력의 약사 이영훈 씨가 운영하는 신안의 단 하나뿐인 공공심야약국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자정까지 문을 열다 보니 약국을 홀로 운영하는 이 씨의 하루 근무 시간은 15시간이 넘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 365일 내내 휴일도 없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내가 아프면 다른 약사를 얼른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홀로 밤늦게까지 운영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대부분 약국은 이렇게 모든 공간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야간엔 금품갈취 등 치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섬마을에서는 택시마저 운행을 멈추는 저녁 9시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지만 혹시 찾아올 환자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있는 상황. 하루 2시간 지원되는 시간당 4에서 5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보다는 사실상 지역에 대한 봉사로서 약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주민들도 약국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역 특성상 노령층이 다량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좀 제일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 17개 군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역은 4곳뿐 자원하는 약국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일시군 1개소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에 앞서 약사회가 도내 공공심야약국을 돌며 보안사항 점검에 나선 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 지금 우리 공공심야약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 하지만 주요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발표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는 여전히 약사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어제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목포 신항을 방문했습니다. 박홍배 당선자 등 18명의 초선 당선자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선체 내부 탐방 등을 마친 뒤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 정부에 맞서 참사의 올바른 진상 규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참사를 예방할 수 있고 참사가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진상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아예 좀 사회에 체제적으로 좀 구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대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그리고 최근에 이런 참사들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 재점검 등을 통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 민중항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전국 추모객들의 발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5.18 기념일 당일인 어제 하루 15,000여 명을 포함해 지난 13일부터 엿새 동안 4만여 명의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K수산업의 미래는 양식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기자재 산업의 기반은 취약합니다. 해남군이 국비 사업으로 수산 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를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 유치와 운영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고하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 세계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양식 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한국의 수산 기자재 산업은 양식 산업에서 해조류를 제외하고는 정체 상태입니다.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부산과 해남을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하고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해남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될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80억 원을 투입해 연구지원센터와 기업지원동, 홍보물류센터가 갖춰질 예정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1.0으로 사업성이 있고 30년간 운영하면 1,34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5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부가치 되는 그 인력들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추진하면은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운영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해남군이 직영하는 방안이 1순위로 추천됐습니다. 수산기자재 산업의 성장기에 공공성을 갖춰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익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더불어서 지역 경제의 보편적인 그 이익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습니다. K수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기자재 클러스터는 그러나 핵심이 될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핵심 기반인 인증센터가 부산으로 결정된 만큼 해남 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 생태계를 이끌 선도기업 유치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영암 삼호읍과 학산면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2시간여 만에 복구됐지만 주민과 대불 산단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10분쯤 발생한 정전은 30여 분 만에 부분 복구됐지만 한국전력 추산 8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일부 기업은 2시간여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전은 변압기 고장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설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학생 50여 명이 한밤중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화재는 사감교사가 발견한 뒤에 곧바로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세탁실 스팀 다리미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진도군 고군면의 한 야산 도로를 전동차를 타고 오르던 80대 여성이 7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인근 밭에서 일하던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해남 대흥사에서 스님과 함께 제다 체험 행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대흥사는 지난달부터 6차례 연 행사에 목포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 전남 지역 5개 대학 유학생 19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찻잎 따기와 덕기, 차 마시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부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해마다 문화재청 예산 1억여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77%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최근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버스터미널 48개 가운데 20년에서 40년 이상 된 터미널이 37곳으로 대부분이 낙후돼 있어 이용객 감소로 인한 대합실 정비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시설 기준 완화와 재산세 25%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